자, 네, 그러세요. 저희 그 수업을 좀 한동안 잠깐 못했죠. 저희가 이제 법인세 신고도 하고 사무실도 좀 바빴고 저희 그래서 약간은 좀 수업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오늘 수업하고 나서 다음 주 제가 월, 화, 수요일 이제 로스쿨 수업이 있어서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시간이 좀 날 거예요. 아마 4월 말까지 세법개론 기본 강의를 완강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는 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지금부터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수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까지 이제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국세기본법에서 여러분들하고 조세 총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했어요. 조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국세기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총칙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총칙에서 세법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민사거래나 상사거래 등에 생겨난 걸 가지고 과세를 하기 위해서 전개를 하는 국민의 세금에 관한 법을 말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민법이나 상법에서 만들어 놓은 법률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세법에서 그대로 적용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는가. 그래서 국세기본법 총칙에서 항상 용어 정의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 정의에서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라든가 또 세무공무원이라든가 특수관계인이라든가 또 원천징수라든가 또 강제징수비 이런 것들은 꼭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니까 꼭 그 부분도 아울러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기간과 기한에 대한 내용. 다만 이제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부분 예전에 많이 출제가 됐는데 그거는 징수법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부담을 좀 덜으셔도 될 것 같고 기간과 기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출제가 덜 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서류 송달에 대한 부분을 잘 좀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이 국세 부과의 원칙에 대한 부분하고 원칙에 대한 부분 봤어. 실질과세, 신의성실, 근거과세, 조세관면의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미를 여러분이 깨우쳐야 돼요. 절대 걔네들을 앞글자 따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할 부분이 세법 적용의 원칙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세법을 만드는 건 국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세무행정을 하는 쪽이 이제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이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산하에 외청이 하나 존재하죠. 그게 이제 국세청이 되는 겁니다.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적용하며 지켜야 될 원칙을 말한다. 가장 먼저 세법의 해석 기준. 자, 항상 법률은 물리해석이 원칙이에요. 걔를 문헌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죠. 소득과세 금지에 대한 내용. 소득과세 금지는 입법에 의한 소득과세 금지와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소득과세 금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좀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라든가 기업회계 존중 이쪽을 좀 잘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5장 가서 납세무액, 자모에 대한 내용, 그죠? 성립과 확정과 소멸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할 거예요. 자, 우리가 국세기본법뿐만 아니라 모든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선생님은 주제 없이 납세무의 성립, 확정, 소멸을 꼽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립과 확정과 소멸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쪽은 매년 한두 문제 정도 어떤 시험이든 출제가 되니까 완벽하게 좀 정리하면서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제5장 가서 여러분하고 제5장 가서 납세 의무에 성립 또 확정 소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납세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여러분하고 간단하게 좀 이해를 좀 시켜볼게요. 자, 우리 조세법에 생겨난 개념이 뭐예요? 이 성립입니다. 성립.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항상 뭐를 가지고 과세를 하게 되냐면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가지고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소득세 납세무가 있는 거주자 한번 값을 잡아볼게요. 거주자는 개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의 용어로는 역시 이자가 이제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2021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이 친구는 근로소득 활동을 하든 사업소득 활동을 하든 기타 이자를 얻었든 배당을 얻었든 보세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이 개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이야기해서 세법에서는 과세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소득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거주자 값은 뭘 했고 소득 활동을 했을 것이고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2021년이라고 이야기할게요. 2021년도에 소득 활동은 더 이상 전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회기기간을 이렇게 쪼개놨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소득 활동에 대해서 혹시 납세무가 성립하는 건 언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주자 갑이라는 자는 혹시 당연히 헌법 38조에 의해서 혹시 소득세 납세무가 생겨날 거예요. 그럼 이 자는 소득세 혹시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 납세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때 생겨난 개념이 뭐다? 납세무의 성립도 확정도 소멸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것이야. 그때 혹시 자 보세요. 이 12월 31일이 되면 뭐 하게 됩니까? 소득세 과세기간이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게 되면 역시 이때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소득세에 대한 납세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에 대한 역시 자 뭐가 된다?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납세무의 성립시키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연도 이제 5월이 됩니다. 그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뭐가 되냐면 보세요. 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는 겁니다. 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납세무자인 갑이라는 거주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6월 31일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소득세 신고 기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기간과 기한 개념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월 30일 날 뭐 했냐면 소득세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소득세에 대해서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는 뭐가 됐을까? 오케이. 당연히 이때 자 보세요. 이때 뭐가 되냐면 소득세 납세무가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때 성립에 대한 개념이 과세기간 종료일에 생겨나는 것이고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는 확정이 되게 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역시 우리 소득세는 신고 납세무 역시 국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납세무가 확정되는 건 언제다? 신고에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이 친구는 신고와 동시에 뭘 했냐면 소득세에 대해서 납부를 했다는 거예요. 소득세를 뭘 하게 됩니까? 혹시 납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납세무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이 납세 의무가 뭘 하게 되냐면 소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납세무의 성립도 확정도 소멸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 가지고 혹시 우리가 소득세를 공부하든 법인세를 공부하든 부가세를 공부하든 혹시 상속증여세를 공부하든 이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자 거주자 갑이라는 혹시 개인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자는 당연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당연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소득세 납세무를 지게 될 거예요. 그때 소득활동은 과세기간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과세기간 종료일에 뭐가 이루어진다? 이 납세무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 되게 되면 2022년이 되겠죠. 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납세무가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 납세무가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하다? 납세무의 성립확정, 소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말로 변환하게 되면 제1절의 의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1절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가서 정리를 한다면 제1절 한번 갈까요? 제1절의 의의로 가서 말로 한번 전환하겠습니다. 자, 납세무의 성립이란 무엇이다? 자, 보세요.
납세 의무의 그지 성립이란 도대체 선생님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일정한 과세 요건의 충족으로 그죠? 일정한 뭐에 그지 과세 요건의 뭐로 인해서 충족으로 인해서 그지 자 납세무의 뭐가 납세 의무의 그지 확정의 그지 기초가 제공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납세무의 성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항상 중심이 되는 건 이 확정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립이 확정으로 연결되고 확정된 납세무는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국세부가 채취기한 만료 등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납세무의 선생님 성립이란 가장 먼저 과세 요건이 충족돼야 될 거예요. 과세 요건은 뭐라고 얘기했나? 과세 대상 또 납세 의무자 또 과세 표준 또 세율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 과세 요건의 충족으로 납세무의 확정에 기초가 제공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도 표현하면 자 뭐라고도 이야기한다. 추상적 납세무가 생겨나는 것이다.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납세무의 성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납세 의무의 확정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되겠죠. 이 납세무의 확정이란 보세요. 안고 오세요. 다시 한번 성립도 확정 안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뭐가 성립된 납세 의무가 납세 의무가 자 이렇게 전환할게요. 구체적 납세 의무로 뭐 하는 것이다. 전환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자 납세의무의 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 납세 의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따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때 구체적 납세 의무라는 건 세액이 정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걸 이제 역시 반대말로 전환시키면 구체적 조세 채권 채무로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구체적 조세 채권 채무로 조세 채권이나 또는 채무로 전환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납세무의 확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세무의 소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야 되겠죠. 납세 의무의 소멸이란 안고 가는 거예요. 자, 성립된 안고 왔으니까 이제는 확정된 안고 와야 되겠죠. 확정된 납세 의무가 자, 뭐 하는가? 납부 등 법령에서 정한 법정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또는 법정 사유가 충족됨으로써 이렇게 정리할까요? 법정 사유가 자 뭐가 됨으로써 충족됨으로써 없어지는 걸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자 납세무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위에서 설명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말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다? 납세무의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납세무의 확정의 기초가 제공되는 게 성립이다. 오케이? 그리고 확정된 납세무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국세부가 채취한 말로요. 징수권 소멸 시 완성해서 없어지는 걸 납세무의 소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 납세무의 성립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안고 가고 전체적인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야지 세법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납세무의 확정을 할 수 있는 확정이 되기 위한 기초적인 요건이 되는 거예요. 납부를 한다. 납세무가 소멸되기 위한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반드시 머릿속에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고 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뽑아라 그러면 이 내용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비를 좀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어디 가서 제2절 가서 이제 납세무의 성립 보고 확정 보고 소멸 볼 거야. 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2절 가서 선생님 납세 의무의
성립이란 무엇입니까? 자, 간단하게 개념 정리 한번 하세요. 의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끌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정한 과세 요건의 충족으로 자, 납세의 확정의 기초가 제공되는 걸 납세의 성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혹시 납세의 성립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자, 기간과세 국세에서는 과세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납세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원칙으로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납세의 성립에 있어서 일반 원칙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기간과세되는 국세가 존재하죠. 자, 뭐 있나?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과세기간 종료 시에 납세무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국세는 역시 일정한 뭐가 과세 요건 사실이 과세 요건이 되는 사실이 발생할 때 역시 납세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는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무조건 이 납세무의 성립 시기에 대한 부분은 거의 시험에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납세 의무의 핵심 성립 시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안고 하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 기간과세하는 국세가 뭐가 있냐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저희가 가야 될 게 기간과세하는 국세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기간과세하는 국세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 법인세가 존재를 하겠죠. 자, 보세요. 법인세와 또 소득세 등이 존재를 할 수 있어요. 혹시 법인세, 또 소득세, 또 부가가치세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둘로 쪼개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부가세 과세상은 사업자가 재화 용역에 공급하고 재화의 수입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법인세도 물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쪼갤 수가 있지만 법인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아 과세 기간이 종료할 때 납세무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는 획일적으로 과세기간을 두다 보니까 12월 30일에 납세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법인세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잡았다. 그럼 6월 30일이 납세무의 성립 시기가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해산하는 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셔야 돼. 법인세 중에서 뭐가 존재하냐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얘네들은 뭐다? 법인이 해산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세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원칙적인 경우에는 언제? 당연히 이것도 기간과세 국세니까 과세기간 종료 시에 납세무가 성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다만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죠? 재화의 수입의 경우는, 재화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언제 되는 것이다? 세관장에게 뭐 하는데 수입 신고를 하는 때가 그죠? 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이 정도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목 전체를 이 납세무의 성립 시기를 가지고 다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내용이 어디 있을까? 상속증여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을 안고 가면 되겠죠. 그치? 자, 우리가 이제 안고 한번 가봅시다. 두 번째가 정리할 내용은 혹시 상속세, 또 혹시 증여세,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혹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얘네들의 경우에 납세무의 성립 시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세요. 상속세의 경우에는 언제가 되냐면, 상속세에 있어서 여러분이 항상 당사자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상속세는 누군가가 사망을 해서 그 사망을 원인으로 부과하는 국세가 됩니다. 그때 사망을 한 시점을 상속 개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한 자를 피상속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분은 상속인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럼 상속세의 경우는 뭐다? 오케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거를 상속 개시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고 가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증여세라는 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그치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이제 증여세는 그치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다 보니까 주는 자에게 납세물을 지을 것인가 또는 받는 자에게 지을 것인가. 자,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나오죠. 해당 소득이라든가 재산 등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증여세에 있어서 증여받는 자, 즉 수증자가 납세물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할 것인가? 증여에 의해서,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취득시가 뭐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납세의 성립시가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범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몰라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긴 합니다. 네, 출제가 안 되고 있을 뿐이에요. 종합부동산세는 언제가 될까? 과세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과세 기준일은 선생님 그럼 언제입니까? 매년, 그죠? 매년 언제가 되는 것이다. 6월 1일이 되는가? 이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응용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가사 개별 소비세나 주세 등의 경우에 개별 소비세나 소비세나 또 주세 등이라고 묻겠습니다. 자, 이 정도도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모를 수 있지만 당연히 과세상 재화 등을 반출하는 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화 등을 반출, 즉 반출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반출하는 때가 되는 것이다. 반출하는 때가 납세무의 성립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셔야 돼. 그리고 그 밖의 국세에 대해서 가끔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인지세라든가 증권거래세라든가 교육세라든가 농어촌 특별세라든가 가산세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나머지 그 밖의 국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밖의 국세에서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인지세에 대한 부분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입니다. 이거는 필기하지 않을게요. 오히려 중요한 게 증권거래세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언제 납세무의 성립시가 될 것인가? 증권 거래세의 경우에는 당연히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가 납세무의 성립시가 된다.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교육세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세 중에는 교육세가 있습니다. 교육세가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지하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각부에서도 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1순위가 되고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2순위는 교육부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교육세는 통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세 부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교육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교육세 등은 그러한 세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서택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부가가치세하고 그죠? 자, 이거를 구별하셔야 돼요. 자, 어떤 국세에 덧붙여서 부과하는 조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택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세가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붙여넣는 거예요. 그 대표적 예가 교육세입니다. 그러면 교육세 뭐가 될까? 본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당연히 이 교육세의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자, 원칙적으로는 뭐다? 국세에 자, 즉 본세가 되겠죠. 국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뭐가 된다? 성립시가 교육세 납세의 성립시가 된다. 근데 문제가 된가? 이 예외 때문에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자, 예외적으로 누구예요?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서 수익금액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수입금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수익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뭐가 있어요? 교육세가 존재를 할 거예요. 자, 얘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냐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게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보는 게 이제 이쪽 기간과세하는 국세. 두 번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그 밖의 국세에서 증권거래세 종종 나오고 이 교육세는 뭐 단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될 내용이야.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응용해서도 출제를 하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교육세뿐만 아니라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도 서택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세의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가 나가서 농어촌 특별세도 아금은 특별세입니다. 자, 서택스의 이제 대표주자는 뭐가 있냐면, 우리 국세 중에서는, 자,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를 줄여서 농특세라고도 이야기하는 거, 농어촌 특별세 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다 국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는 것이다. 국세, 이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가산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산세의 경우에도 항상 뭐예요? 국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했는데 이 부분은 말로만 할게요. 자, 우리가 가산세를 1일당 10,000분의 2원 부과를 하는 가산세가 있어요. 걔네들은 뭐예요? 매 1일이 경과하는 때가 됩니다. 그치? 그리고 이제 3%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법정 납부기 아닌 경과하는 때가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한다면 자, 매 1일당 부과를 하게 되는 부과라는 가산세의 경우에는 자, 뭐가 된다? 매 1일이 경과하는 때가 납세무의 성립시가 됩니다. 그리고 자, 3%가 부과되는 가산세의 경우에는 법정 납부 기한이 경과하는 때가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가 된다. 또 하나 이제 정리한 다음에 그 밖에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 밖에 가산세의 경우에는 자, 물론 중간에 몇 개도 있지만 이렇게 정리합시다. 본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가산할 국세 납세 의무가 뭐 하는 때다. 오케이? 성립하는 때가 뭐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납세의 성립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이 납세의 성립시에 대한 문제는 직접적으로도 나오고 응용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 놓고 하시길 바래요. 특히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종료할 때, 자, 법인세 중에 청산소득에 법인세는 해산하는 때가 되는 것이다. 부가세 중에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 신고를 하는 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상속세의 경우는 피상속이 사망한 때 상속 개시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가요. 증여세는 증여세 예산을 취득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가 기준일이 6월 1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안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데 교육세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원칙적으로 국세의 납세무, 즉 본세 납세무가 성립할 때야. 근데 이게 이제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교육세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농어촌 특별세도 서택스가 되니까 국세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하고 또 하나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특수한 경우에 납세무의 성립 시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5번째도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특수한 경우에 납세무의 성립 시기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이 특수한 경우는 나중에 납세무의 확정하고도 연결되니까 꼭 안고 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분이 정리할 게 자, 뭐가 존재합니까? 원천징수 하나 소득세나 법인세가 있을 거예요. 소득세하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자 보세요. 해당 뭐예요? 소득금액 또는 소득금액이나 수익금액을 자 이렇게 잡을게요. 수익금액이나 또는 소득금액을 뭐하는 때 지급시에 납세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또 납세조합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만 쓰입니다. 그럼 납세조합에서 뭡니까? 자, 우리가 영세 사업자들이 존재합니다.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존재합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이 존재해요. 자, 그분들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데 우리 세법을 알아야 돼.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 납세조합을 조직을 해서 혹시 세액을 납부를 하게 되면 혹시 5%의 세액 공제를 통해서 공제를 좀 해주게 됩니다. 영세 사업자의 납세 협력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 만든 단체를 납세조합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럼 납세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법이는 안 됩니다. 어디만 되냐면 소득세법상 개인만 가능합니다. 그럼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가끔 시험 나옵니다. 납세조합의 역시 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역시 자 매월 말일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당연히 과세 표준이 발생하는 금액이 발생한 달에 역시 달에 뭐가 되는 것이다. 말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 그리고 나서 역시 중간 연합하는 연합이 존재하죠. 맞죠? 중간 연합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중간 연합하는 뭐가 존재해요? 소득세나 법인세 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법인세 등이 존재를 하게 돼요. 얘네들은 언제 간다? 그 중간이나 기간 등이 기간 종료 시에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또 수시부가 하는 국세가 존재할 거예요. 수시부가 하는 역시 국세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역시 수시부가 할 역시 부과할 역시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가 뭐가 되는 것이다. 납세의 성립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납세의 성립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이 특수한 경우까지도 여러분이 꼭 정비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도 많이 나오죠. 지급하는 때 되는 것이다.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경우는 달에 말일이 되는 것이다. 중간연합하는 경우는 중간연합 기간이 종료할 때, 수시부가 하는 국세의 경우는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꼭 잡아 놓으시라고. 그래서 이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에 대한 부분은 매년 출제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정비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충분히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다면 납세의 성립이란 일정한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납세의 확정의 기초가 제공되는 걸 말한다. 이걸 이제 학자들은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때를 말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죠. 이 납세의 성립 시기에 대한 부분은 이 기간과세하는 국세부터 여기 특수한 경우에 납세의 성립 시기까지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 법인세법을 보면서도 법인세가 역시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도 모르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세법을 전혀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회계원 강사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저도 혹시 로스쿨의 조세법 교수로 가기에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불러주지 않아서 그렇지. 웃자고 한 소리예요. 자, 이제 어디 가서 이 납세의 성립에 대한 부분을 마쳤으니까 완벽하게 저희 교재를 통해서 정리하시고 또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보완을 하기를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치? 근데 세무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개념이 없으니 글을 아예 못 쓰는 거예요. 글을 쓸 수가 없죠. 영어 구사를 못 하는데 어떻게 글을 쓰겠어. 그치?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뭘 하겠어. 그게 회계학원의 수준입니다. 그치? 이 정도 여러분하고 그죠? 역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는 두 번째로 가서 우리 뭐 가야 돼? 지금 배우는 건 우리가 납세의 성립확정 소멸을 배우니까 납세의 확정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해 나가야 되겠죠. 제2절 끝났고 제3절을 가서 여러분하고 제3절을 갑니다. 납세의무의 확정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의 선생님 확정이란 그럼 도대체 뭡니까? 의 잡고 가면 되겠죠. 의 한번 잡아보세요.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보세요. 성립된 납세 의무가 자 갈게요. 성립된 뭐가 납세 의무가 자 뭐로 구체적 납세 의무로 구체적 자 뭐로 납세 의무로 뭐가 되는 것이다.
전환되는 걸 말한다. 오케이? 그러면 구체적 납세무로 전환됐으니까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뭐가 된다? 조세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세액이 확정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말로도 표현하냐면 구체적 조세 채권 채무로, 구체적 조세 채권 채무로, 채무로 전환되는 걸 말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선생님 납세무의 확정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나면 납세무의 납세 의무의 핵심. 자, 뭐가 있다면 확정 방식에는 크게 뭐가 있습니까? 이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존재한다? 신고 납세 방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존재하면 부가과세 방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부가과세 방식이 존재를 하게 돼요. 세 번째 존재하는 건 뭐가 될까? 오케이? 자동 확정 방식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동 확정 방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납세무의 확정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신고 납세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서 구체적 세액이 정해지는 걸 말한다. 오케이? 자, 장점은 뭐가 될까요? 그치? 민주적 사상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헌법상 자기 책임의 원칙에 부합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단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치?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이 오히려 행정력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신고 납세 방식에서 여러분이 정리할 건 뭐다? 의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걸,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오케이? 신고 납세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세목에는 선생님 뭐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상속세, 증여세 등은 상속세, 증여세법상 상속세와 증여세. 자, 보도록 할게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부동산세를 제외한 뭐가 된다. 오케이? 자, 모든 대부분의 국세가 모든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대부분의 국세가 뭐다? 신고납세 방식이다. 그치? 이렇게 여러분이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신고납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겠구나. 이렇게 안고 가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부가과세 방식이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가과세 방식은 뭐예요? 오케이? 자, 의 갑시다.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납세자의 뭐는 역시 신고는 뭐일 뿐이야? 협력 의무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협력 의무에 불과할 뿐입니다. 불과할 뿐이고, 혹시 자, 누구에 의해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혹시 자, 뭐해서? 과세관청의 혹시 자, 결정에 의해서, 혹시 의해, 혹시 확정이 되는 걸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오케이? 확정이 되는 걸 부가과세 방식의 국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납세자의 신고는 뭐일 뿐이야? 협력 의무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것이다. 과세관청이 뭘 하게 되면 결정에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세목은 선생님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고 오면 될 거예요. 세목은 상속세 또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나 또 뭐가 존재한다. 종합부동산세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 신고 납세 방식에서도 자, 이렇게 보세요. 선생님 만약에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 만약 납세자가 뭐 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에서? 과세관청에 뭐로 인해서? 결정에 의해서 결정으로 그죠? 뭐가 되는 것이다. 확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또 하나 이제 부가과세 방식에 체크할 부분은 이 종합부동산세가 되는 거예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부가과세 방식의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야. 얘는 뭐가 되냐면 원칙적으로 뭐가 되지만 부가과세 방식이지만 부가과세
방식의 국세지만 그것이 국세가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보세요. 예외적으로 당연히 이거는 납세자가 신고할 수도 있다는가. 납세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과세관청의 결정은 또는 납부 고지는 그것이 효력을 과세관청의 고지입니다. 과세관청의 고지는 효력을 뭐하게 된다, 상실하게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잡아놓으셔야 돼.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 것들은 다 기출문제이자 교수들이 다 좋아하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 확정 방식은 선생님 뭡니까? 이렇게 안고 오면 되겠죠. 공인회계사 시험 같은 데는 이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자, 신고나 부과가 필요하지 않고요. 역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 납세 의무가 하는 때, 성립 시 없이 별도의 절차 없이 뭐가 되는 것이다. 납세무가 확정이 되는 걸 말한다. 오케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납세무 성립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확정이 되는 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 선생님 세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이거는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하셔야 돼요. 자, 세목에는 자 봅시다. 첫 번째 뭐가 존재한다? 인지세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원천 징수하는 징수하는 뭐가 존재한다? 소득세나 법인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잡아야 할 게 뭐니까 중간연합하는 법인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연합하는 것이 자, 여기서는 소득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간연합하는 법인세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놓기를 바랍니다.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이 네 개는 납세의 성립 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확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리할 때 이 납세의 확정 방식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정리해야 돼. 자, 왜냐하면 국세기본법상 납세의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언제인지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납세의 성립 확정 소멸을 물어볼 때 이제 납세는 언제 성립 시가 되는가, 또 확정 방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신고 납세 방식도 부가가세 방식도 자동 확정 방식이 존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신고 납세 방식은 뭐예요? 납세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납세무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것이다. 이 결정 경정이라는 개념도 모르면서 세법 공부를 하고 2차 세무사 2차 세법학을 공부한다고 하니 안타깝게 그지 없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신고납세 방식 국세는 뭐가 있다? 상속세, 증여세, 또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가가세 방식이란 무엇이다? 납세의 신고는 협력금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대표적 세목으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세 방식이 국세지만 납세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부가 또는 고지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자동 확정 방식은 뭐다?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별도의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걸 말한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되겠죠. 충분히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저희가 이제 수업을 더 끌고 가도 되지만 이 개념은 여러분이 가슴 속으로 안고 가서 여러분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뭘 할 거냐면 납세의 소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죠? 자,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납세의 소멸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하고 갈 거예요.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